댓글 권영 형님 먼저 탈출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네요. 근데 또 알 수는 없어요.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 먼 미래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린그린님 환율도 보시고 채권도 보시나 모르겠어요. 채권 금리도 미국이 뭐 10년물 이런 거 봤을 때 얼마 전에 한 3.5%까지 갔었어요. 우리 10년물은 4%까지 갔었어요. 아, 네네. 근데 미국도 3.5%까지 갔던 것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5%까지 갔던 것이 2.5%까지 떨어지고 나서 야, 이러다가 다시 저금리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지만 다시 재빨리 반등해서 지금 2.9 한 5% 정도 그 정도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채권을 살려고 한다? 기다려보시라. 기다려보시라. 지금 어떤 세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세월 속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관심은 놓지 마시라. 가끔 요즘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울산은 잘 나간다던데 그러면서 아주 비싼 호가의 아파트들 매매 가격도 아니고 호가를 또 이렇게 막 캡처해서 놓는다든지 야, 구미지역 잘 나가는데 하면서 또 아주 비싼 호가의 물건을 내놓고 야, 구미지역 팔면 대구 아파트 산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대구 사람들의 촉을 긁어 놓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글들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야 우리 대구 싸다 사라 더 올려보자 요런 뉘앙스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분양 폭증해서 플래카드 붙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락장 광역철도님 하락장 매도시 1등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요 이거 하락장 매도시 1등 하면은 이 등신 소리 들어요. 올 초에 현대 아이파크 막 5.1억에 거래가 된다든지 5.1억에 거래되는데 막 4.96억에 거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저거 타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거의 하락장에 들어설 때 1등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1등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4.6억에 이렇게 매물을 내놔도 댓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때 이 팔았던 사람한테 사람들이 야, 니 참 현명하게 잘 파네. 아이고, 그 가격에 왜 팔아? 조금만 참아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판다, 뭐 이런 것들, 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울랄라님, 월성자이 국평 경매 나오는데, 월성자이? 시작가가 2.7억인가 그렇던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때 영상 제일 마지막에 다뤄드렸었죠. 월성자이 경매 나왔는데요. 아마 감정평가액이 한 5.3억, 4억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되어서 3억 중반대로 떨어졌다가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서 2.7억인가 그런데 아마 다시 경쟁이 붙게 되면은 시작가가 2.7억이니까요. 다시 경쟁이 붙게 되면은 3억 뭐 아까 3억 3천 거래 보셨지만 3억 한 3, 4천 3억 5천 뭐 이 정도까지 그 정도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광역철도님 맞죠? 5.1억에 매도한 사람이 승자죠. 근데 그때는 완전 루저였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지금 승자로 판명이 되었지 그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루저였고 사람들이 군침을 질질 흘릴 만큼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변하더라는 거죠. 또 분위기가 또 더 빨리 변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대구 주간 실거래 지수 제가 말씀드릴 때 계단식으로 우리는 하락해 왔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부산 지역 일례로 들면 0.1, 마이너스 0.01, 뭐 불과 얼마 시간 차이를 안 두고 0.01 버티다가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7 이런 식으로 막 쭉 미끄러져 내려와요. 얘들 미끄러져 내려올 때, 야, 그래도 대구는 어디, 그래도 지지하는 문턱이라도 이렇게 턱이라도 하나 있었지, 턱이라도 걸려서, 여기서 좀 시간이라도 걸려가지고, 야, 그래도, 야, 요 정도 조정해서 좀 시간이 좀 주는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인천 보셨나요? 인천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18 하락했어요. 대구하고 하락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진짜 수직 낙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거 댓글 브리핑 2부 내용 중에서 3분의 1파트 하고
잠깐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따뜻한 물 좀 같이 챙겨와서 그렇게 방송 진행할게요. 좀 세계적인 내용이 제가 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매일매일 수시로 체크하면서 캡처를 해놓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글들, 아이고, 요 보이면 안 되는데, 네네. 울산은 아직 이런데, 대구만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아주 울산에서 잘 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그 또한,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당장 뉴스만 봐도 알아요. 울산 아파트 매매 하락세 뚜렷. 전세가도 내림세. 울산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됐던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11이에요. 울산에 사람들 누가 뭐 배 만들러 가고 싶을까요? 자동차 만들러 가고 싶을까요? 비정규직으로 했을 때 월급 주는 꼬라지 보면, 야, 편의점 알바를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야, 가서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지. 그것이, 야, 젊은 사람들로 가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일 텐데, 이번에 완전히 도시 이미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울산, 부산도 조선소가 있나요? 그런 지역들, 야, 사람들, 야, 기피 대상 1순위로 올라갔다. 그냥 노동자들이 정말 큰일 했다. 이번에 진실을 알렸다. 야, 정말 저 월급 받고, 야, 이 무더위 정말 걸어 나가서 숨만 쉬어도 턱턱 힘든데, 그 에어컨 없이 그 작업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 야, 내 자식이 저기 가서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면, 야, 차라리 백수해라. 차라리 백수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송도 아파트 6억대에 팔렸다. 근데 이 6억대에 팔린 곳 아파트 한번 가보면 6억 5천에 팔렸잖아요. 근데 반값 쇼크라고 하는데 가격이 뭐 4억, 5억, 6억 하던 것이 갑자기 뭐 12억 갔다가 갑자기 그럼 8억 갔다가 12억 갔다가 막 다시 6억으로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 아주 특이한 이상한 거래 한 건이 있어서 이런 충격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이고 소형이고 뭐 잘 나가는 거 없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이 분위기 속에서 소형은 덜 떨어지는 것 같네? 덜 떨어지는 것 같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안 산다. 초급매만 그래. 요것이 초급매가 거래되는 것이 그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도 이거 가격 오르는 가격을 보고 누가 사느냐? 그때는 초급 매수자만 삽니다. 초급 매수자만 사요. 그런 것이 한 건 한 건이 쌓여가지고 시장 가격이 되었듯이 내려올 때도 초급 매도자만 물건을 팝니다. 그것이 가격이 되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까 월정자의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7년이나 지금 2022년이나 가격이 똑같더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 똑같네 뭐 요런 느낌 정도. 요때 급하게 샀던 사람들, 급하게 파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만 좀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8850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네, 광희철도님 감사합니다. 사소한 인생님, 네, 주말에 정말 바빴어요. 어제도 그 해운대 지역, 대구 지역 그 등기 거래 내역 조사하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내달리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해운대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바쁘네요. 네, 몬스터 MX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미국 가장 어렵고 미국 사람들도 이제 집 사기 힘들어진다. 33년 만에 집 사기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많고 수요도 폭발하는데 생산 투자 뚝.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얘들 음모론 있잖아요. 중국의 복수, 이 남자의 복수는 10년이면 족하다. 이 미국한테 계속 된통 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중국이 계속 이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닐까. 건수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 그럼 수출이 다 막히잖아요. 해운 다 막히죠. 그러던 것이 건수만 있으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폭염 40도 이상. 이 상태로 공장 못 돌려. 공장 문 닫아. 전력 수요 너무 커. 에어컨 풀로 돌려서 전기 모자라서 안 되겠어. 공장들 좀 쉬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당히 싼 물건들을 공급하던 이 공급책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더 비싼 물건들 살 수밖에 없는 형국에서 계속 인플레를 자극한다. 이 중국이 가만히 딩신같이 당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 만만디 천천히 그래 너는 해봐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근래에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송도 아파트 그랬지만 11억에서 6억, 송도도 그랬고 세종 11억에서 6억. 근데 이 6억에서 11억까지 점프하는 시간이 또 순식간이었고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었고 아까 2017년 백투더 퓨처 네,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경기도 좀 많습니다. 경제위기 오지도 않았다. 내년 경기 침체 대비해라. 이분 많이 아시죠? 네, 김영익이라는 분. 이 사람 우스갯소리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2020년까지도 보고 있다. 이랬니?
이 옷 한 개 집었어요. 그럼 2020년, 지금 2020년인데, 이 사람은 좀, 사이클을, 좀, 부동산 사이클을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지금 1차 하락은 30% 정도 선에서, 지금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뉴스에 뭐 큰 위기 터졌다는 거 뉴스 본 적 있나요? 공포심이 팽배한가요? 야, 제 지금은 야, 가격이 혹한데 이런 느낌인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집은 사는 거 아니야. 야, 그 사람 옛날에 이 사람 얼굴 동그란 이 사람 말하는 거 봤지? 야, 그 2200년까지 하락한데 집은 절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와야지 이게 공포의 느낌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위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예, 제가 뭐 그냥 직장 있고 자영업은 그냥 이렇게 눈치로만 살펴보고 일반 좀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공장이나 이런 근로자들의 사정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 뭐 전문가들이 과거에 뭐 집값이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봤을 때요. 대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 얼마나 떨어졌냐 보니까 한 5% 정도? 네, 5% 정도 조정받은 거예요. 5%.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 가격상으로는 거의 30%의 조정을 받은 느낌이지만,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5%의 조정을 받았다. 그럼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15에서 20% 가격 조정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 부분, 그러면 이 실거래상으로는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리 아직 별로 체감은 잘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장바구니에서 저는 침체를 느낍니다. 밥상에서 침체를 느낍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가 힘든 거 아니냐? 이 많이 떨어져요. 캐나다도 20% 하락 전망,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나오고요. 250만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상 불가능한 복합 경제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뭐 온갖 것들, 세부적인 내용들 저는 다 읽어봤었는데 제목만 빠르게 살펴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김종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야기했어요. 복합 위기 상황 높은 파고 장기간 몰아칠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입이에요. 근데 대구가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만 이 대구만 보지 마시고 이 전국적인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민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게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입추 지났죠? 네, 입추 지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린님, IMF도 집값 마이너스 14% 조정 전국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대구가 마이너스 5% 요 정도 주간 거래 마이너스 0.0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한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그렇게 하락했던 것이 5%도 안 된다. 마이너스 14% IMF도 조정을 받았다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위기들, 보건, 경제, 금융 위기, 하여튼 분야별로 아닌 곳이 없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찾아온다는 것. 높은 파고가 오래 높고 긴 파도가 올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거 정말 안타깝고 전세값 오른다는 말 믿고 샀는데 모르면 당한다. 일단 공부는 좀 해놓자. 공부는 좀 해서 이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시중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처음 공부하던 무렵에 무슨 지표나 이런 숫자 노름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 숫자를 계속 가지고 분석하고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공부나 해봤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부동산 관련 책 한 20권 정도 빼놨어요. 20권 정도 빼가지고 앉아가지고 줄줄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거 없었어요. 정말 별거 없었어요. 제가 그때 느낌은 한 18명 정도는 상승을 이야기하고, 한 2명 정도가 한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 정도의 느낌. 근데 요런 것들은 거의 묻혀버리고, 이 온갖 상승에 대한 것들,
요거 책 찾아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간추려가지고 거의 뭐 A4 용지 한 장이면 거의 정리 끝날 정도로 사실 별거 없다. 이 공부하는 거 별거 없다. 이것보다 뭐 다른 것들이 뭐 세상 살면서 복잡한 게 더 많은데 좀 공부해놓자. 당하기 싫으면은 그 익명 게시판에 보면요. 사람들 이 가십거리를 원해요. 가십거리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요즘에 근래 들어서 뭐 골프장 가면은 뭐 불륜이 어쩌니, 불륜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바람이 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가십거리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뉴스까지 찾아봤어요. 일본에 버려진 골프장 태양광 발전소로 1980년대 거품 경제 당시 우후죽순처럼 늘어섰던 골프장.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아니고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골프장 많잖아요. 근데 경영난으로 다 폐업했어요.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영난으로 폐업했어요. 그렇게 놀고 있던 땅,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던 그 골프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는 거죠. 야, 이게 우리의 미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의 미래도 지금은 골프장 인구 많고 터져 나가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과거의 일본처럼 골프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유난히 골프 바람기 이런 글이 유난히 많이 띄었어요. 불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투자 카페 마냥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제목만 이렇게 달아놔도 조회수, 이 익명 게시판의 조회수가 400이에요. 아무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잘 써도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가십거리를 원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 야,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뭐 골프에 빠져있니 어쩌니 저쩌고 하지만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인기 골프채도 중고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 여준동님, 어제 등기 안 친 실거래가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사리판. 피해자는 거의 사기 맞은 정도인데, 이거 전수조사해서 처벌해야, 마음만 먹으면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이렇게, 좌우로 대조해내는데, 등기 안 친 아이들,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여준님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우동 지역 제가 어제 한 4시간 동안 조사했나? 4시간 정도 풀로 달리면서, 눈알을 굴리면서 조사했을 때 해운대 우동 650건을 조사했을 때 여기에도 등기 안 친 게 25%, 100 몇십 건이 이렇게 등기 안 친 거 있었어요. 좀 황당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비중이 13년 만에 가장 낮다. 얘들 눈치 빠르거든요. 외국인 눈치 빠르거든요. 올해 집값 오를 거라고 나오면서 공급 부족론에 대한 허상, 전세 대란에 대한 허상, 언론사끼리 막 두드리고 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야, 동아일보, 야, 너희가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떠들었어요. 오마이뉴스도 별반, 이 상승을 부채질하는데, 오마이뉴스도 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야, 너희끼리 왜 싸우냐, 이런 느낌. 어쨌든 공급 부족론이 허상이다. 집값 상승을 호언했던 언론사들, 그 근거는 공급 부족. 수도권의 공급 깜짝 놀랍니다. 이 경기도 지역 보면요, 인구가 원체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1년에 10만 가구 이상씩 공급 막 쏟아져 들어갔어요. 이 10만 가구 엄청나거든요. 아무튼 공급 부족론이 허상이었다. 살아나지 않는 중국 부동산 경기에 우리는 중국 영향 가장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간혹 한번 살펴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너무 떨어진다. 농사도 정말 전부 다 벼농사만 지어요. 벼농사만. 딸농사? 벼농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벼농사만 짓습니다, 왜? 딴 거 밭농사 지으면 힘들어요. 일할 사람 없어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거 외노자들도 들어와서 일하다가 하우스 밑에서, 야, 기함하고 도망갑니다. 딴데, 야, 공장 가면 더 좋던데?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 모든 것이, 벼농사는 거의 한 90% 이상 기계가 다 되어 있죠. 이런 것만 하지, 기계가 되는 것만 하지, 딴 거는 안 한다. 그러면, 야, 쌀값은 떨어져요. 쌀값은 떨어진다고 근래 뉴스 나오잖아요. 그것도 알 수 없죠. 근데 일반 밭작물은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아삭한 이 양배추를 먹기 힘들다. 식당에 가도 상추가 안 나오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 이런 것들은 물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를 수 있다. 쌀은 싸게 먹는 대신 나머지 반찬을 비싸게 먹어야 된다. 결국 우리 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집값 폭락 안 한다고? 이거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화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주간 동화에서 거래 절벽에도 강한 매수세.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내고 있어요. 야, 거래량이 없는데 무슨 강한 매수세가 있고 뭐가 있냐. 거래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저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도 안 팔겠대요. 매수 대기자도 안 사겠대요. 그냥 이 엄청난 이 둘의 힘겨루기. 안 팔면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고 했어요. 250만 플러스 20만. 대구에 몇 개? 대구에 즉 광역시에 52만 개. 그럼 대구에는 약 10만 개. 이거 지금 이미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퍼즐이 완성되었다.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60% 넘어가면은 퍼즐이 완성된 걸로 본다는 뉴스 기사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대구는 이미 퍼즐 완성되어 있다. 거기 뭘 또 꾸겨 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느낌 정도.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 지난주에 요 뉴스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놨잖아요. 대구 지역 지금 238만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요? 180만이 된다는 거. 이거 충격이잖아요. 그 180만 되는 도시가 없으니까 체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지역을 보시면 알아요. 부산의 인구가 지금 333만이에요. 근데 요 인구가 2050년이 되면 250만이 된대요. 그럼 이거 부산이 대구가 된다? 부산의 시내 가면은 서면, 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부산 시내 그러면 네 군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한참 대학교 다니는 시절 이럴 때 부산에 한 번씩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부산에는 시내가 몇 군데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대구는 동성로 하나잖아. 그럼 부산이 이렇게 좀 화랑을 띠고 이러던 것이 갑자기 대구처럼 변합니다. 야, 그러면 부산에도 이제 시내는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시절로 가버릴 만큼 경제의 활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인구 2배가 되면 경제 규모가 5배가 늘어난다고 했던가요? 이 사이즈가 다른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다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울산 광역 어디 할 거 없이 6대 광역시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지만 모두 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미분양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대구만 심한 것이 아니더라. 요 닥터둠 루비니 교수인가요? 아무튼 이 사람 이야기했던 거 보면 미국 경제 경착륙 아니면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 저도 경착륙 한번 하면서 썩은 살은 도려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겐 아픔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올라서기는 힘들 것 같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졸자 연봉 5천만원 이렇게 해볼게요. 일본, 우리나라, 한국. 일본 대졸자 연금 4천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더 성장하고 경제 성장률도 더 올라가고 인구도 많이 올라가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대졸 초임자가 연봉을 많이 1억 받는 상황이라고 가볼게요. 일본은 4천만원 받는 수준이에요. 계속. 야,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일본과 견줬을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야, 이렇게 올라가면 경쟁력 없다. 결국 임금도 정체될 것이고 집값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형국. 그런 형국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그 방향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용, 일본 책자 그때 가지고 와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유도 그 수순으로 안 갈 수가 없겠구나. 전세 대란도 허상이요, 공급 부종도 허상이요. 넘쳐납니다. 경기도 평택 지역도 한 방에 미분양 1000개씩 막 터집니다. 270만 개 해주고 규제도 완화한다고 해주지만 이 시장 참여될 반응은 없어요. 요 근래 뉴스 한 2, 3일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적도 절도 막는다고 미국은 늘 난리를 쳐왔지만 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면은 거의 다 허가를 해주더라. 기술 수출 신청했을 때 94% 승인했다. 이 실질적인 실리를 따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실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중국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는 모양새. 하지만 중국은 우리 또 하고 또 시간 격차가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시간 격차가 있었듯이 일본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도 그 시간 격차가 있을 텐데, 중국은 또 다시 또 지금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아까 나중에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폭등한 집값 안정시킨 유능한 대통령. 네, 요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과연 무엇에서 집값을 떨어뜨렸느냐? 여기에 대해 비판은 많습니다. 비판은 많더라고요.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거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선진입하지 마시라. 일산 분당 주민들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제대로 맞았다. 대구의 재개발, 재건축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쉽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면 10년 가고 중국 국내 총생산 요 GDP 보시면은 이 성장률이 6% 7% 가던 것이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한 계단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 있다면 이제 0에서 2%의 경제 성장률의 시절을 우리나라 이제 대비해야 되는 시절이 아닐까. 그러면 이때 되면 물론 또 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시절들 또 나중에 또 접어들겠죠. 그럼 또 남미처럼 더 비관적으로 봐서 야 남미처럼 그렇게 쫄딱 망할까? 우리나라 우리의 저력을 그렇게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야, 일본은 따라가자. 일본을 따라가면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빨라지고 중국의 갤럭시 점유율 제가 일본 방송할 때도 야,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집값 정말 반토막 나나 서울에서도 30% 하락하는 거래들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 거의 우리 숫자 이런 거 제가 늘상 쓰잖아요. 뭐 29, 28, 28, 23, 21 요런 느낌. 요건 많이 떨어진 것만 지금 앞쪽에서 뽑아냈지만 대구가 먼저 겪었던 거 서울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대구보다 더 심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5억 했던 것이 얼마로 갔다고요? 15억 정도로 갔어요. 대구는 5억 했던 집값이 얼마 갔어요? 한 8억 정도 갔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다시 회귀해서 한 6억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은 야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말 이거 다시 야 7억 8억까지 다시 조정받을지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똑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 서울 살래? 대구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또 서울도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집값 급락했다고요? 아직 고점입니다. 5%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왔다 가고 생쇼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한테 엿먹이고 갔어요. 현대차한테 엿먹이고 갔어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뭐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엿먹이고 갔고 뭐 전기차 그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지금 뭐 칩폰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멱살 잡고 있잖아요. 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하여튼 분당 사람들도 뿔나고 중개소 사장님의 반응들도 그냥 냉담하더라. 조용하더라. 뭐 공급대책 내놓고 뭐 해도 그럼 다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 사람들이 마치 집을 다시 멸실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뭔가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시나리오를 그렸을 거예요. 이분은 그 시나리오를 그렸을 거예요. 아주 선한 의도로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책을 대책을 위해서 많이 공급해 준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이 뒤로는 야 부동산 시장 한번 흔들어 봐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자 전기차 어쨌든 쉽지 않더라. 대중무역도 어려워지는데 야 대미무역도 만만치 하더라. 그럼 대중무역에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제대로 이 숫자 신문이 다 깨졌는데요. 요 뉴스 기사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야 중국하고 했는데 야, 돈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중국에서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형국으로 간다. 서울 아파트값 가격 내려도 안 팔리는 현상. 약간 현대차한테 먹을 바이든이 왔다 가면서 엿먹였던 부분. 요닉을 미국에서 살려면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된다.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결국 자기 나라에서 조립하고 생산하고 공장 다 만들어라. 현대차 노조 이런 거 데모 안 합니까? 네. 삭발세 3억 급락 이런 거 흔한 가격들 막 3억 이게 올랐을 때도 3억 이런 뉴스 나왔었으니까 내릴 때도 뭐 별로 감흥이 없더라. 올랐던 가격 아까 상인 월성자의 가격 17년도의 가격이나 지금 22년도의 가격이나 똑같아 져버렸더라. 서초 용산마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요. 대장주도 무너지면 또 더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다 반가까지 떨어질라 이런 우려들 신문기사에서 많이 내보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억이나 떨어졌는데 뒷조사를 해봤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양도세 절세 목적이더라.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있는 분들 머릿속으로 계산 잘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게 차라리 세금 비과세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야,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못 팔겠다고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졌는 이 기간들을 생각해보면은 이때 조금 덜 남기더라도 비과세로 팔았는 사람이 더 현명했다. 서울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시장 가격이 되더라. 이 한국 경제에서 나왔던 것은 알고 보니까 그거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급하게 팔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 급하게 팔 물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팔고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제 1주택 특례 이번 주 국회 처리 안 되면 올해 적용 안 된다. 올해 적용 되올라. 이거 국힘에서는 한다고 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에서는 한다고 같이 동의해 준 적 없어요. 자기 혼자, 국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만, 사실 이거 입법상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국회 통과하기 힘들 거라고, 모든 신문 기사들도 마치 종부세, 1주택 특례라는 것들이, 마치 적용된 것처럼 뉴스가 나왔잖아요. 국회 통과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는, 야, 벌써 종부세 깎아준다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확정된 거 아니었어요?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짱이야님,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네네, 오늘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광고 요거 한 번만 누르게 돼요. 광고 한 번도 안 눌렀거든요. 지금 거의 1시간째 하고 있는데, 광고 한 번만 딱 누르고 3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